1967년에 태어난 이혜진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 대학원에 들어가 전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1992년 삼성 SDS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삼성 SDS에서는 1997년 사내벤처 포트라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혜진은 평소 자신이 검색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 엔진, 웹 글라이더 프로젝트 보고서를 올리게 되었고, 당시 이혜진의 보고서를 받은 배임식 주임은 해당 보고서를 상부에 올려 삼성그룹 최초로 이혜진은 사내벤처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배임식 주임은 퇴사 이후 곰플레이어라는 플레이어 서비스를 창업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혜진은 사내벤처 운영 허가를 받은 뒤 본인의 팀과 함께 무료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 개발을 하게 되고요. 준비가 다 된 후에는 사이트의 이름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웹지기, 플라타너스 같은 사이트명을 후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 음절 정도의 받침이 없고 발음하기 편하면서 쉬운 다른 이름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한 직원이 항해하다라는 뜻의 내비게이트와 이하를 합성한 네이버라는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고, 결국 1999년 6월 네이버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죠. 네이버 하면 생각나는 초록색. 하지만 네이버가 처음부터 초록색을 애용하던 기업은 아니었는데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네이버는 노란색 배경에 V를 강조하던 이미지에서 1999년 4월에 가서야 네이버의 상징이기도 했던 날개 달린 모자와 초록색 이미지가 확립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네이버 로고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1998년 당시 삼성 SDS에 소속되어 디자인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던 이승환 전 디자이너는 네이버의 로고 디자인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글로벌 검색 엔진 사이트들이 이미 강렬하고 좋은 색들을 선점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네이버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을까 말이죠. 고민 끝에 이승환 전 디자이너는 당시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던 녹색만이 오직 네이버를 대표할 수 있는 색이다라고 판단했고, 녹색과 잘 어울리는 이미지인 정글을 떠올려 쉽고 빠른 탐색을 위한 도구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탐험가의 모자를 네이버에게 달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자에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검색한다는 의미로 날개를 달아주었고, 초창기 네이버 유저라면 모두가 기억하는 날개 달린 탐험가 모자가 이렇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이버를 대표하는 또 다른 얼굴인 네이버의 사옥 그린팩토리 건물. 2007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10년 완공된 그린팩토리 건물 뒤로 또 다른 네이버 건물이 2021년에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이버 두 번째 사옥의 이름은 1784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인 1784년에서 가져온 이름이라고 하죠. 산업혁명이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것처럼 1784 건물에서 실험하고 도전하며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러한 이름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소개하는 1784 건물은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적 건물이라고 하는데, 로봇들이 이동하는데 제한이 없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로봇 루키가 사옥 내에 무려 100여 대 이상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네이버에서는 루키의 크기를 설계할 때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게 앉아있는 사람의 시선보다 낮은 높이로 설계했다고 하며, 건물 내에 세계 최초의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봇포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제공해오고 있는 폰트인 나눔 글꼴 시리즈는 현재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눔 글꼴 시리즈의 시작은 네이버에서 2008년에 시행한 한글 아름답게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되었는데요. 2008년 한글날을 맞아 나눔 고딕과 나눔 명조 무료 배포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나눔 고딕 코딩체 배포, 2010년에는 손글씨 공모전을 통해서 나눔 손글씨체를 무료 배포하게 되고요. 2011년에는 나눔 글꼴에 구멍을 뚫어 프린트했을 때 35%까지 잉크를 절약할 수 있는 나눔 글꼴 에코, 2013년 모바일 환경을 생각한 나눔 바른 고딕과 2014년 한글의 옛 모습을 기록한 나눔 옛 한글, 2016년 나눔 스퀘어까지 다양한 폰트들을 무료 배포하며 한글 폰트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배포한 수많은 폰트들 중에 특히 나눔 스퀘어 폰트는 네이버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는 폰트라고 하는데요. 네이버에서 말하길 그동안의 나눔 글꼴 시리즈와는 다르게 이 나눔 스퀘어 폰트에는 네이버만의 고유한 특징을 담아 브랜드 서체로서 개발했다고 하며,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도 최적의 가독성을 갖출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를 사용하는 한국 사용자들로 인해 스웨덴에 있는 한 과학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한국 유저 트래픽이 상당히 높았던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과학센터 홈페이지의 도메인이 navet.com이라 네이버를 타이핑하려다가 나벳 사이트에 실수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트래픽이 한창 많았던 당시 navet.com의 한국 유저 트래픽이 90%에 육박했다고 하며, 실제로 레딧에서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한 유저가 나벳 사이트에 한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물어볼 정도였으니 쿼티 키보드에서 R키가 T키 바로 옆에 있어서 상당히 자주 일어났던 실수였나 봅니다. 2023년 베타 서비스 이후 2024년 정식 출시하게 된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치지직의 브랜딩에도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요. 처음 브랜딩 팀이 후보로 지어준 이름으론 펀과 채널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펀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치지직이라는 이름이 차후 후보로 등장했고 최종적으로는 치지직이라는 이름이 결정되게 된 것이죠. 네이버 내부에선 치지직 서비스를 출시할 때까지도 이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자칫하면 오류와 화면이 꺼지는 장면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송 플랫폼 이름으로서 과연 어울리는지가 의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네이버는 후발주자로서 주목을 받을 만한 이름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치지직이라는 이름이 애초부터 주파수 채널을 맞추는 효과음에서 착안한 명칭이기도 하고, 스트리밍의 주 컨텐츠인 게임에서 일어나는 불꽃 튀는 대결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치지직도 나름대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서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네이버는 치지직의 영문명을 발음 그대로인 치지직이 아닌 채널이라는 단어를 부각시킨 CHJJK로 영문명을 지어주었고, 화면이 깨지거나 꺼지는 장면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오히려 글리치 효과와 로고 디자인에 적극 이용하면서 브랜딩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